단 30초였다. 그러나 그 30초는 주말 예능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MBC 나 혼자 산다의 예고편이 공개되던 밤, 사람들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려 했다. 김용빈? 아, 일상 브이로그 몇 장면 나오겠지. 기대 반, 관성 반의 낙관. 하지만 화면이 전화면으로 바뀌고 전현무의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날아들 때 모든 예측은 멈췄다. 그 팔찌 혹시 첫사랑이 준 거예요? 질문 하나, 숨 멈추는 정적 하나, 그리고 조용히 내려앉는 미소선. 그 순간 카메라는 고집스럽게도 대답 대신 손목을 택했다. 얇은 은빛 체인 하나가 프레임의 중심을 차지하는 동안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말이 아니라 오브제라는 것을. 예고는 불필요한 친절을 거부했다. BGM도 없었다. 자막도 덧붙지 않았다. 침묵의 질감을 해치지 않으려는 듯 화면은 그저 손목의 반짝임을 오려 비췄다. 표정보다 오래 남는 디테일, 말보다 크게 울리는 사물. 그 작은 팔찌가 30초를 지배했고 그날 밤 타임라인까지 끌고 갔다. 사람들은 멈춘 얼굴을 캡처했고 손목을 확대했으며 전현무의 톤을 수차례 리플레이했다. 장난이었나? 의도된 파고였나? 침묵은 불편이었나? 생각의 간격이었나? 커뮤니티의 스레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예고 하나가 한 사람의 안부와 사연을 동시에 호출했다. 예능은 때로 대답보다 멈춤으로 설득한다. 그리고 그 멈춤은 이번에 완벽히 성공했다. 팬덤 사랑비는 즉시 움직였다. 캡처, 확대, 대비 조정. 팔찌의 각인을 읽으려는 집요한 시도가 시작됐다. 얇은 체인, 클래식한 잠금. 어느 브랜드? 예전에 무대에서 착용하던 그 팔찌인가? 왜 반지에서 팔찌로 오브제가 바뀌었지? 순식간에 작은 감식반이 꾸려졌고 해시태그는 상위권을 점령했다. 사람들은 팔찌의 역사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떤 무대에서 더 또렷이 보였는지, 어느 곡의 간주에서 손등위로 더 드러났는지 사진과 영상이 시간순으로 묶였다. 아카이빙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증거를 찾는다. 그리고 본방. 전현무는 능청을 지우고 다시 한번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말해줄 수 있죠? 카메라는 고개를 살짝 숙인 그의 옆선을 잡았다. 화면 아래 은빛 팔찌가 아슬하게 걸려 들어왔다. 호흡이 일렁였다. 길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이 열렸다. 사실 이 팔찌는 첫사랑이 떠나던 날 제 손에 직접 채워준 거예요. 무대에서 늘 함께하라고. 절대 빼지 말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왔다. 스튜디오는 그 눈물의 속도를 따라 조용해졌다. 함께 녹화장을 찾은 질터 길이라 동료들도 말을 잃었다. 가장 어린 동료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장난이 잦던 멤버조차 작게 고백했다. 몰랐어.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존경스러워. 그 순간 예능은 소비가 아닌 동행이 됐다. 이름을 묻지 않았고 날짜를 캐묻지 않았다. 사연의 존재만 확인했다. 절제가 만들어낸 신뢰, 그것이 이날의 두 번째 주인공이었다. 왜 이 장면이 이렇게 멀리 깊이 파고들었을까?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꾸며낸 이야기는 불필요한 디테일이 과하게 붙는다. 반면에 진짜 기억, 특히 아픈 기억은 문장보다 표정과 호흡이 먼저 반응한다. 이번에도 그랬다. 가장 설득력 있었던 것은 설명이 아니라 멈춤이었다. 관찰자 시점의 카메라, 과장 없는 음향, 그리고 오브제 하나로 리듬을 만든 연출. 예능이지만 다큐처럼 보였던 이유다. 나 혼자 산다가 오래 사랑받는 비결? 생활 소음과 틈을 남긴 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가이날도 정답을 찾아냈다. 무대의 해석도 새롭게 열렸다.
팬들은 그날 이후 공연 영상을 다시 꺼내 보았다. 후렴의 클라이맥스를 한 박자 늦게 당겨 올리던 호흡, 유난히 길어진 숨 고르기, 간주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는 손목의 작은 제스처까지. 그건 관객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약속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루틴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팔찌는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약속의 증표, 그리고 공연의 사운드를 은근히 바꾸는 메트로놈. 악보엔 적히지 않지만 감정의 BPM을 결정하는 물건. 그의 비브라토가 언제, 왜 떨렸는지 우리는 이제 그 출발점을 안다. 물론 경계의 선도 분명했다. 누군가의 첫사랑은 그 사람의 역사이자 아직 살아있는 타인의 역사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은 그 선을 넘지 않았다. 미스터리의 윤곽만 존중으로 남겼다. 그래서 더 미학적이었다. 티저에서는 덜 보여주고 본방에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좋은 이야기꾼의 규칙? 정답을 내놓기보다 질문을 완성하는 것을 제작진은 정확히 이해했다. 그 결과 시청자는 각자의 기억으로 빈칸을 채우며 자기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당신의 첫사랑은 어떤 소리였나요? 라는 질문이 한 주 내내 우리를 따라다녔다. 그날 이후 탑7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리허설 뒤 복도로 돌아오던 길, 이제야 그의 울림의 이유를 알겠다. 는 고백이 조용히 흘렀다. 동료의 존중은 팬의 확신을 단단하게 한다. 그래서 이 파장은 단지 예능 시청률이나 화제성 기사 몇 개로 환산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한 아티스트의 사생활이 아니라 작품 세계가 깊어지는 중간경을 목격하고 있다. 유명세의 속도가 서사의 무게로 균형을 찾는 순간. 스포트라이트는 때로 사람을 비추고 때로 지워버린다. 김용빈은 그 빛 속에서 무대에서 늘 함께하라던 한 문장을 지켜왔고 그 충성심은 달지 않은 은팔찌처럼 반짝였다. 음악은 무엇을 바꿀까? 첫사랑을 직접적으로 노래하지 않더라도 구조와 호흡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후렴을 늦게 걸어 올리고 감정을 조금 더 눌러 앉히는 방식. 관객의 떼창이 올라올 틈을 주되 끝내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마디는 혼자서 부르는 방식. 공감과 고독이 공존하는 배치. 오직 경험으로만 가능한 서사다. 그리고 그 서사의 작은 심장박동이 손목 위에서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그가 숨을 고르는 순간 팔찌에 채이는 흐릿한 조명에서 아주 작은 별빛으로 바뀌었다. 우리 중 누구도 그걸 놓치지 않았다. 이제 팬덤은 더 멀리 간다. 공연 사진의 타임라인 속에서 팔찌의 위치를 추적하고 특정 곡에서만 손등위로 더 드러났던 이유를 분석한다. 아카이빙이 쌓인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안다. 더 알고 싶어도 더 묻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날 방송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은 바로 그 절제의 윤리였다. 이름을 지우고도 이야기는 선명할 수 있다. 날짜를 비워도 감정은 충만할 수 있다. 빈칸은 결핍이 아니라 참여의 초대였다. 결국 이 밤의 승자는 팔찌가 아니다. 침묵이다. 말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생기는 그 고요? 그 정직한 순간이 우리를 설득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다. 김용빈은 무대에서 늘 이야기를 노래로 번역해온 사람임을. 이번엔 반대로 노래의 근원을 오브제로 번역해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릴 수 있다. 이 고백이 일시적인 눈물 장면으로 소모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는 오래 지키고 천천히 밝히고 조심스럽게 나누는 방식을 이미 보여주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예고의 기술에 대해 한 줄 남긴다. 티저는 덜 보여주고 본방은 더 말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시청자는 자기 이야기를 넣는다. 그래서 질문한다. 당신의 첫사랑은 어떤 박자로 당신을 움직이나요? 당신의 하루를 일정하게 두드려주는 작은 메트로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각자의 서랍에서 꺼내드는 그 물건이 오늘 김용빈의 팔찌와 어딘가 닮아있다면?
아마 이 방송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다음 무대가 시작되고 그가 손목을 한번 쓸어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노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이번 방송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니 기록하자. 한 사람의 침묵이 세상을 설득한 밤을. 그리고 기다리자. 그 침묵이 언젠가 새 노래의 첫박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우리는 준비돼 있다. 그의 호흡, 그 손목, 그 은빛 약속의 속도로 함께.